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역대급 변화 2021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2020년이 열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2021년 정말로 많은 부동산 정책 변화가 있거든요. 자, 2021년 어떤 부분이 바뀌는지 그 부분 오늘 좀 쉽게 정리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2021년에 변경되는 부동산 제도와 새로 도입되는 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양도세 부분부터 살펴볼게요. 자, 부동산 세금의 꽃이라 불리는 부분이죠. 솔직히 양도세 때문에 울고 웃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부동산 시장에서 양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큽니다. 그런데 내년에 정말로 많이 바뀌어요. 제일 먼저 소득세 최고세율이 인상이 됩니다. 두 번째, 분양권의 양도세 강화가 진행돼요. 세 번째, 단기 차익 양도세도 강화가 됩니다. 네 번째,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인상되고요. 다섯 번째,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양도세 과세 시에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법인주택 양도 추가세율이 인상됩니다. 뒤에서 하나하나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유세 부분은요. 보유세를 하면은 이제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내는 세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대표적이죠. 먼저 이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크게 올라가게 됩니다. 710 부동산 대책 때 후속 법안이 내년부터 적용이 되는 부분이죠. 또한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거는 2018년 9.13 대책 후속으로 매년 인상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액도 인상이 돼요. 이건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 때 발표된 것이 이번에 통과됐고 내년부터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도 내년부터 첫 적용이 시작이 되는 부분이고요. 다섯 번째, 중저가 주택 재산세 세율이 인하가 됩니다. 이 부분도 뒤에서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청약 관련 제도도 내년부터 많이 바뀌게 됩니다. 제일 먼저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별공급의 기준이 완화가 되고요. 두 번째, 입주 예정일의 통보가 구체화가 됩니다. 입주 지정 기간의 기준도 변경이 돼서 아무래도 입주자들이 좀 더 편의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번째, 전매 제한 위반자가 10년간 입주 자격 제한이 내년부터 시행이 되고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의무 거주 기간 설정도 내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입주 전 하자 보수 의무화도 도입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3만 호가 내년부터 진행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자, 네 번째, 재건축 관련 제도 개편입니다. 첫 번째, 재건축의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가 돼요. 올 6.17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됐던 부분이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재건축 분양조합원의 분양신청 기준도 강화되는 부분이 내년부터 적용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부동산 시장에 큰 패러다임 변화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월세 신고제 내년에 시행되는 부분과 그거에 대한 파급 효과도 쉽게 정리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양도세 관련 부분,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인상됩니다. 소득세의 최고세율 과표 구간이 신설됐어요. 10억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45%가 적용이 됩니다. 이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두 번째, 단기 보유 주택과 분양권의 양도세 과세가 강화됩니다. 이건 내년 6월 1일부터 적용되거든요. 지금 주택을 보유한 사람 같은 경우는요, 1년 미만 보유했을 경우에 40% 세율이 적용되고 1년만 넘으면은요 기본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단타 매매가 굉장히 성행을 했었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내년 6월 1일부터 1년 이상 보유자의 기본 세율이 60%로 껑충 뛰어 올라가게 됩니다. 분양권 같은 경우는요 지역에 상관없이 60에서 70% 세율이 적용되도록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 1일 이후부터는요 분양권 투자를 통한 시세 차익을 노린 사람은 저는 거의 없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양도세 관련 세 번째 제도 개편 내용은요, 바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입니다. 지금은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는 기본세율 플러스 10%포인트를 부과하고요, 3주택 이상자는 20%포인트 플러스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최고세율이 62%예요. 근데 이것도 부족하다 해서 10%포인트씩 더 가산하기로 70 부동산 대책에서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세율의 20%포인트, 30%포인트가 중과돼서 최대 75%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다주택자분들이 양도세 중과 때문에 못 파시는 분들이 더 기다리면 더 올라가네, 그래서 팔려는 사람들이 내년 6월 1일 이전에 많아질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 시각이 많이 있는 거죠.
자, 양도세 관련 네 번째 제도 개편은요, 바로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에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가 된다는 부분입니다. 원래는 8%씩 최대 80%인데, 야,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를 오래 해야 된다. 그것이 내년부터 적용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주를 안 하고 보유만 했으면 연 4%를 주고요. 거주까지 했으면 여기에 4% 더해서 8%까지 주겠다. 이 내용이니까 한마디로 1주택자들은 거주 오래 해라. 투자할 생각하지 말고 이런 내용입니다. 자, 다섯 번째 내용은요, 바로 이 분양권 주택수 포함입니다. 지금은요, 분양권이 양도세 계산 시에 주택수에 포함이 안 돼요. 예를 들어, 분양권 하나 갖고 있고 주택을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주택을 처분해요. 그럼 이 사람은 주택 두 채가 있지만은 이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1주택자 취급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내년 1월 1일부터 취득하는 분양권은요, 주택수에 포함이 돼서 기존 주택 처분할 때 계산을 잘해야 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원래는 지금의 현존은 현재 갖고 있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법 개정하면서 좀 후퇴하면서 내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양도세 계산 시에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저 덧붙이자면요, 2018년 9.13 대책 이후에 분양권은 대출이나 청약 시에 이미 주택수에 포함이 돼 있다는 부분이에요. 이 주택수 계산도 굉장히 복잡한데 이건 전반적으로 저희가 한번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도세 제도 개편 관련 마지막 부분, 법인 주택 양도 추가 세율 인상입니다. 원래는 법인의 주택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기본 법인 세율에다가 10%의 추가 세율이 적용됐었는데 그것을 내년 1월 1일부터는 20%로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인 주택 보유한 사람들은요, 올해 중으로 다 처분했다 보시면 돼요.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경우 말고는 다 처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부분 11월 초반에 이런 매물들은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보유세 관련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보유세 관련 첫 번째,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입니다. 이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은요, 710 부동산 대책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발표가 됐는데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는 기존 세율 대비 2배 이상 껑충 뛰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는 굉장히 골치가 아픈 상황이에요. 보유하자니 앞으로 세부담이 크게 올라갈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입니다. 9.13 부동산 대책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1년에 5%포인트씩 올려나가고 있더라 해서 내년에 사실상 폐지가 되는 제도인데 이게 뭐냐면은요, 종부세 계산할 때 이제 개인이 갖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는데 여기서 일정 부분을 깎아줬던 것이 바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입니다. 이것을 단계적으로 올려주면서 깎아주는 걸 없애겠다는 내용인데, 자, 공시가격이 그대로 있어도 세율이 그대로 있어도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세부담은 늘어나는 구도다 말씀을 드렸죠. 자, 보유세 관련 세 번째 개편안 바로 종부세 세부담 상한액 인상입니다. 한 번에 세부담이 인상할 때 얼마나 인상시킬 수 있을 것이냐, 2배 올릴 수 있을 것이냐, 3배 올릴 수 있을 것이냐, 3배 올리는 것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이것도 710 부동산 대책에서 강화됐던 내용이고요. 자, 보유세 관련 개편안 네 번째,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강력하죠. 자, 이것도 1216 부동산 대책에서 한 차례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이 나왔습니다. 시세 9억에서 15억은 70%로 잡고요. 15억에서 30억은 75%로 굉장히 높아졌어요. 근데 여기서 현재 수준에서 3%씩 포인트씩 지속적으로 올려서 90%까지 맞추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시가격이 이제 시세가 오르지 않아도 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오르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공시가격 발표되는 거 깜짝 놀랄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세율이 올라가게 되고요,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올라가고 공정시장가격 비율이 올라가면서 세부담 상한액이 올라갑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에 부동산 시세가 많이 올랐죠. 이 네 가지가 합쳐지면서 공시가 이제 종합부동산세는요, 제가 볼 땐 세부담 상한에 걸린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세금을 크게 올리는 것이 미안했는지 중저가 주택의 재산세 인하 방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특례 세율을 적용해서 이제 과표 금액대별로 일정 부분을 깎아주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제가 볼 땐 큰 의미 있는 정도의 절세 효과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청약 관련돼도 살펴볼게요. 먼저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이 완화가 됐습니다. 왜냐면은 이 청약을 넣으려고 그러는데 맞벌이 가구 같은 경우는요, 좀 이 부분에서 제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자꾸 기존 주택을 사네. 그래서 야, 너네 청약 받아라 해가지고 이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을 완화했는데, 기존에 이 혜택 받은 사람들을 이제 무조건 다 혜택을 못 받게 할 수는 없으니까 우선과 일반으로 낮아서 일반 30%의 완화된 소득 기준으로 청약을 받을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이것도 1월 중 시행 내용이에요. 생애 최초 특별공급도 이런 식으로 최대 160%까지 받을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기준으로 3인 이하의 가구 같은 경우는 140%가 월 778만원, 160%는 889만원까지, 가구소득 889만원까지 이제 특별공급 지원이 가능하니까 아무래도 더 많은 사람들이 기존 주택을 사지 않고 청약으로 몰릴 거다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또한 입주 예정일 통보제가 시행이 된다고 해요. 원래는 이 입주 예정일이 정말 깜깜이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법제화 시켜서 최소 2개월 전에 입주 예정일을 통보하도록 건설사에 의무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입주 지정일 기준도 변경이 됐어요. 요즘 자꾸 입주 지정 기간이 짧아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이주 수요가 발생을 하면서 복잡한 경우 결국에는 입주민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300가구 이상의 중대형 단지는 60일 이상, 300가구 미만의 소형 단지는 45일 이상으로 설정해서 좀 넉넉하게 계산, 이제 입주 지정일을 마련해서 이제 그 좁은 일정을 못 맞춘 사람들이 연체 이자를 내는 부분을 방지하도록 정부가 제도를 개선을 했습니다. 자, 청약제도 네 번째 개편안은요, 전매 행위 제한 위반자 10년간 입주자 자격 제한입니다. 자, 이거는 뭐 진작에 시행됐어야 되는 부분이 내년에 비로소 시행된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은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의무 이제 거주 기간이 포함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최대 5년간 의무 거주가 필요하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변 시세 대비 얼마나 저렴한가에 따라서 그 기간이 달라지는데, 주변 시세 대비 서울 같은 경우는 워낙 파격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대부분 5년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입주 전 하자 보수도 의무화가 돼요. 1월 24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지금 하자 보수 같은 경우는 이제 사전 청약, 이제 사전 방문 이후에 입주민들이 여기 고쳐주세요 하면은 입주하고 나서도 2년 안에 그냥 고쳐주기만 하면 큰 제재는 없었거든요. 그것을 입주 이전에 하자 보수를 끝내는 것으로 의무화를 시켰습니다. 입주민한테 더 좋게 바뀌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청약제도 개편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내년과 내후년에 총 6만 호의 사전 청약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사전 청약이 내년 7월에 예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3기 신도시만 나오는 건 아니고 주거복지 로드맵에 지정됐던 이제 중소형 택지까지 같이 사전 청약으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주택자분들 내년에 이거 꼭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재건축 규제 강화 첫 번째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예요. 이게 6.17 부동산 대책에서 나왔는데, 자, 정부가 그 전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면서 무분별한 재건축 시도를 막으려고 했는데, 너도 나 노원 지역이나 목동 지역에서 점점 통과되는 지역이 늘어나네. 왜 늘어나 봤더니 시군구에서 편의를 봐주는 경우가 있더라. 그러면은 이 안전진단에 대한 기준 권한을 시도의 이름을 해서 좀 더 엄격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 그것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밀어내기 안전진단 신청이 본물을 이룬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자, 재건축 규제 강화 마지막 재건축 조합원의 분양 신청 기준 강화입니다. 현재는요, 재건축 사업장에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토지 등의 소유자한테 조합원 자격 요건이 부여됐는데, 야, 이건 문제가 있다 싶어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사업장에서는 조합원 분양 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분양 신청을 허용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 3월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3월 전에 조합 설립을 신청한 단지들은 이 부분의 규제를 면제해 주겠다고 하니까 지금 밀어내기 조합 설립 신청이 이제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조합원들이 대동단결하는 상황, 많은 재건축 사업장이 속도가 빨라지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내년 3월까지 조합 설립 신청을 못 하잖아요. 재건축 사업장의 이제 거래 감소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내년 6월에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계약 후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부분이에요. 이것을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이게 왜 시행되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전월세 신고제가 표준 임대료 도입을 위한 전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월세 신고제를 해서 그 지역의 임대료, 평균 임대료를 개선하고 갑자기 임대료가 급증했을 때 기존의 표준 임대료 이상 받지 못하도록 이제 상한선을 정하는 게 아니냐. 지금 그것 때문에 전월세 신고제를 진행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를 나타낼 요소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주택자의 급매물 언제 쏟아질까? 여기서 양도세와 종부세 관련 개편안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못 버티고 매물을 내놓을 거다 예상이 되는데 현재로서 내년 3월과 4월이 유력해요. 4월도 중순은 늦고요. 4월 초에는 대부분 던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과세 기준일과 제도 개편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팔아야 되거든요. 5월은 당연히 늦고 4월 말도 늦어요. 3, 4월에 이 급매물이 나올 거다. 왜냐면은 이번에 안 팔면 양도세도 오르고 종부세도 폭탄이다 보니까 매물을 내놓은 사람이 제가 볼 땐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시기에 급매물 위주로 좀 시장이 안정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내가 내년에 꼭 주택을 사야 된다. 그러면 이 시기를 노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은 쇼킹 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